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은행권 위기가 진정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거래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특히 코스피 지수는 2380선까지 결국 내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더 강했던 가운데 전거래 외국인 쪽에서는 반도체도 2차전지도 아닌 네이버를 오랜만에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네이버의 주가는 20만 원 선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거래 외국인 쪽에서는 2차전지, 그중에서도 이전 낙폭이 컸던 코스모 신소재 정도만 많이 담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가는 전거래의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밑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거래일도 담은 가운데 주가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밑으로는 하이브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SM의 인수전에서 후퇴한 하이브의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는 중이네요. 밑으로는 리튬 관련주 금양 쪽으로도 전거래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주들로 수급이 모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전거래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챗 GPT, 다다음의 오픈 베타 서비스가 서버 과부하로 하루 만에 일시 중단된 가운데 전거래 카카오의 주가는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는 기대감에 최근 주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기관 쪽에서 전거래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호텔 관련주입니다. 호텔 신라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거래 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권을 두고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은 가운데 호텔 신라의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는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많이 팔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LG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은 기아를 많이 판 가운데 기아의 주가는 전거래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를 일제히 팔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가장 많이 팔았고요. 밑으로 LG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도 일제히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LG전자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최근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밑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담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호텔 신라인데요. 네, 인천공항의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롯데 면세점이 탈락한 가운데 후보가 호텔 신라와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3개사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에 전거래일 호텔 신라를 포함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빔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에코프로의 압수수색 소식에 장중에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고점에 올라온 종목인 만큼 매수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의 주가는 오히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SM이 이름 올렸습니다. SM은 경영권 분쟁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전거래일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차례대로 이름 올립니다. 나노신소재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이 두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HPSP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HPSP가 지난주 무상증자 실시 이후 벌리락이 발생한 가운데 주가가 45% 이상 올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는 중이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단 SM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BH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BH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취재하는 종목이죠. 최근 주가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밑으로 ABL 바이오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상반기 제약바이오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기관 쪽에서는 최근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마이크론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으로 반도체 소부장 주들까지도 최근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BH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로부터 2,50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가운데 위메이드의 주가는 전거래 6%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SBB테크 그리고 로보티즈 최근 상승했던 로봇 관련주 두 종목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이오플로우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사우디 훈풍으로 상승했던 이오플로우 전일 외국인과 기관에 모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일단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LNF, 에코프로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일제히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HPSP 외국인들은 담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전거래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엔터 관련주 JYP 엔터테인먼트까지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HPSP입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기업이죠. HPSP가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이후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한편 HPSP는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와 또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납품 중입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공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춘분의 날로 일본 증시가 휴장합니다. 이어서 애플페이가 오늘부터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작 아키 에이지 월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